네, 오늘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경외과 전문의 권지웅입니다. 여러분의 척추 건강 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권지웅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과 관련된 고민 해결 도움 드리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허리와 척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참 많은 분들이 허리 통증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척추 질환 어떤 것들이 있는지 원장님 먼저 살펴주실까요? 네, 많이들 알고 계시는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을 대표적인 척추 질환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디스크 탈출증은 흔히들 많이 디스크라고 줄여 부르시는데요. 이 디스크는 사실은 병명은 아니고 위아래 척추뼈 사이에 끼어서 쿠션 역할을 해주는 구조물을 뜻합니다. 네. 이 디스크는 이렇게 질긴 껍질 속에 이제 쫀득쫀득한 양상의 내용물이 차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퇴행성 변화라든가 아니면 외상으로 인해서 이 디스크의 이제 껍질에 손상이 생기면 껍질 일부나 아니면 그 내용물 일부가 함께 돌출이 돼서 신경을 자극해서 증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질환을 디스크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허리 통증인데요. 이 허리 통증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좀 더 심해질 수가 있고 허리 외에도 이제 엉덩이나 다리로 통증이 뻗친다거나 이제 저린다거나 하는 게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증은 아니더라도 이제 허리나 이제 하반신이 이렇게 무겁게 눌리는 느낌도 이제 디스크 탈출증 때 생길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척추관, 즉 척추뼈 속에는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요. 이 통로를 척추관이라고 하고 이 통로가 좁아져서 신경이 눌려서 증상을 일으키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네네. 앞서 설명드렸던 디스크 탈출증과의 차이점은 이 디스크 돌출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에서는 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인대라든가 뼈 관절이 두터워져서 전반적으로 신경이 눌린다는 게 이제 그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네네. 허리 척추관 협착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이제 엉치나 허벅지, 이제 다리 쪽으로 이제 저린다거나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오래 걷지 못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쉬었다가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 이제 허리를 좀 구부정하게 굽혀서 쉬시면 좀 편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발바닥에 감각이 이상하거나 남해살 같거나 아니면 시리거나 저린 증상도 허리 척추관 협착증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대표적인 척추 질환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통증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단계에 따라서 치료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단계적인 치료법, 접근법이 좀 달라지겠죠. 네. 크게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치료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그 입으로 복용하시는 진통 소염제나 신경통 약과 함께 물리치료, 운동치료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네. 이런 보존적인 치료에도 이제 반응이 없으신 경우에는 그 다음 단계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허리 주사라고 알고 계신데 신경 주사라고 하는 우리 경막의 신경 주사부터 이제 신경 성형술, 이제 증식 주사 등 여러 종류의 이제 주사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네. 주사에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에 최소 침습, 양방향 척추 내시경술이라는 것도 또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로는 이제 기존의 절개를 크게 해서 뼈를 떼내거나 아니면 나사못으로 척추뼈 마디를 고정하는 유압술 등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마 수술이라는 두 글자 말만 들어도 굉장히 겁이 나고요. 그리고 허리는 수술하면 안 된다더라 이런 말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가능하면 수술까지 가지 않고 그 전에 비수술 치료법으로 잘 관리가 된다면 너무 좋겠죠. 자, 대표적인 비수술 치료법 먼저 증식 주사 치료부터 원장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증식 주사 치료는 이제 인대나 힘줄에 이제 부분적인 손상이 완전히 낫지 않아서 생기는 이제 만성적인 통증에 대해서 적용을 해볼 수 있는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네. 인대나 힘줄이 이제 뼈에 부착하는 부위에 이제 소량의 자극성 물질을 주입을 해서요 인위적으로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 염증이 치유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대나 힘줄이 보다 튼튼하게 강화가 돼서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보통 네. 4주 간격으로 6회에서 10회 정도 증식 주사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4주 간격 6주에서 10주 정도 치료를 받는다. 자, 그렇다면 증식주사 치료의 경우 어떤 증상이 있으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네, 증식주사 치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인대나 힘줄과 인대 힘줄 손상과 관련된 이제 근골격계 통증 이제 두루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허리에 이제 약물 치료라든가 아니면 관절 주사, 신경 차단술 같은 다른 여러 주사를 맞아 보셨는데도 별다른 호전이 없는 경우에도 증식주사 치료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 수술하지 않고 만성 통증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나 아니면 척추 외에도 무릎이나 어깨 쪽 통증에 대해서 이제 수술을 했는데도 이제 통증이 재발한 경우에도 이런 증식주사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네. 통증 완화는 물론 이제 기능성까지 좀 좋게 해주는 증식주사 치료입니다. 자, 이 증식주사 치료의 주요 특징들 외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증식주사 치료는 이제 일시적인 통증 완화가 아니라 이제 인대나 힘줄을 근본적으로 강화를 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개선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는 치료가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시술 과정이 비교적 간단하고요. 뭐 특별한 마취가 필요하지 않고 뭐 시간도 짧게 걸리고 또 합병증 위험도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분이나 아니면 고혈압, 당뇨 같이 만성 질환이 함께 있으신 분들도 대체로 안전하게 이 시술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약이 없습니다. 주사 치료이기 때문에 그만큼 고령이어도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충분히 두루 적용이 가능한 증식주사. 자, 실제로 이제 증식주사 치료 받으셨던 분들의 치료 사례 살펴볼 텐데요. 먼저 77세 우리 어머님께서 받으셨어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 만성적인 허리 통증으로 오랫동안 고생을 하셨습니다. 제일 왼쪽 사진은 허리를 옆에서 보고 있는 MRI 사진인데요. 화살표로 가리키고 있는 부분이 이제 디스크가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4번, 5번 사이 디스크랑 5번하고 엉치뼈 1번 사이 디스크가 두 군데가 경맥에 돌출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가운데랑 우측 사진에서는 이제 신경이 얼마나 눌리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단면 영상인데요. 디스크 돌출된 정도가 경미해서 그렇게 신경이 많이 눌려 있지는 않습니다. 어머니 여러 치료를 받았는데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었고 증식주사 치료를 이제 받게 되셨는데요. 3회 치료 후에 이제 통증이 소실되셨고 우리 증식주사 치료 종료 9개월 시점까지도 이 통증 재발 없이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77세 어머님의 사례였고요. 계속해서 다음은 54세 제법 젊으신 분이신데 역시 치료 받으셨군요. 네, 54세 여성분에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뒷목하고 양측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왼쪽 사진은 목에 MRI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특별히 목 디스크라든가 이런 소견은 보이지 않고 우측 목 엑스레이 사진에서도 뼈에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경추 쪽에 대해서 이제 증식주사 치료를 5회 정도 받으셨고요. 첫 번째 받으시면서부터 통증이 완화되기 시작해서 이제 5회 종료한 시점에서 통증이 많이 완화된 상태로 잘 지내고 계십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만성 허리 통증 그리고 목과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셨던 분들의 증식주사 치료 사례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자,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분들의 고민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고민 조금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확인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콜센터 함께하고 있는 지금 이 시각 오후 4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머니 올해 예.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81이요. 예, 81, 이제 80대 예. 접어드셨는데요. 어머니 어디가 예, 예. 어떻게 아프셨는지 원장님께 직접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저는 허리가 구부러졌어요. 네, 구부러진 지 한 3년 됐어요. 네, 3, 4년 됐어요. 네, 네. 그런데 이렇게 걸으면은 그냥 숨이 차고 네. 좀 아파요. 네. 그러고 어디 가서 자꾸 앉고 싶어요. 네. 그냥 허리가 구부러져 갖고. 네, 네. 그래서 이거 좀 어떻게 필수가 없을라나 싶어서. 아, 네. 어머니 혹시 이게 허리 걸으실 때 아프고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 때문에 이렇게 네. 허리 쪽으로 검사해 보신 적은 없으시고요. 검사는 뭐 동네 병원에 네, 네. 동네 병원에 가서 저기 뭐야 저 주사 맞고 저 물리치료 좀 받고 그것도 한 2번 했어요. 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주사 호전이- 치료랑 물리 치료 2번 받으셨는데 크게 그 효과를 못 보셨어요. 예. 네.
어머니, 그리고 네, 선생님, 지가 작년 2022년도에 네. 예, 척추가 네. 다쳐가지고 저기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어요. 아, 수술을 받으셨어요, 어머니? 시술. 네네. 예, 시술을 받았는데 네. 그때 관리를 잘 하라고 그랬는데 지가 무슨 사정이 있어갖고 관리를 못했어요. 네네. 그래갖고 허리가 더 꼬부러졌어요. 네. 아이고. 어머니 저번 이전에 다치셨을 때 척추뼈에 골절이 있다고 말씀을 들으셨어요? 예, 거기 뭐가 부러져서 아, 거기다 골절. 네. 예, 거기다 뭐 세면인가 뭘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어머니. 그래서 예. 어머니 허리가 일단 굽은 게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어머니 원인으로 예.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우리 어머니 이제 다치시면서 이제 골절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허리뼈 골절이 생기게 되면 척추뼈가 이렇게 좀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조금씩 앞으로 이제 굽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예. 이후에 골절이 조금 더 진행을 했다거나 아니면 추가로 골절이 생겨서 여러 군데 골절이 생기면 허리가 조금씩 더 굽어지실 수도 있어요, 어머니.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골절 때문에 굽어진 거를 이렇게 바로 이렇게 펴려면 좀 예. 큰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 전에 어머님이 이제 오래 걷지 못하고 허리도 아프시고 쉬었다 가야 되는 증상은 예. 요거는 협착증, 허리 척추관 협착증일 때도 이런 증상이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를 하게 되면 좀 굽어지신 게 조금 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똑바로 펴지는 거는 골절 때문에 어려울 수는 있지만 좀 예. 굽어진 정도가 조금 덜해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어머님이 이제 동네 병원에서 이제 그냥 주사랑 물리치료 받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협착증을 제대로 진단받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예. 어머니, 그러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척추뼈 속에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진 거를 검사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예. 이게 단순 엑스레이 사진으로는 협착증 진단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머님이 이제 불편한 게 점점 더 심해지시고 하시니까 한 번쯤은 이제 정밀한 MRI 같은 정밀한 진단을 좀 받아보셔서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이런 걸 좀 잘 살펴보고 어느 마디에 협착증이 얼마나 있나를 보고 그 협착증에 대해서 치료를 조금 받으시면 걷는 것도 조금 수월해지시고 허리가 곧게 펴지는 못하시더라도 지금보다는 조금 덜 꼬부라지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은 선생님 그 저기 뭐 이 허리 꼬부러진 거 네, 조금 이렇게 펴진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조금은 펴진다고. 그런데 시술을 해야요? 수술을 안 해도 돼요? 어머니, 그러니까 협착증 진단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단계적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어머니. 네. 협착증이 얼마나 심한지 몇 마디에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처음부터 수술하지는 않고요. 예. 이런 약물 치료나 주사 시술 같은 거 먼저 해보고 그 다음 네. 단계로 이제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양방향 내시경술이라는 것도 있고 아니면 네. 그것보다 조금 더 큰 수술도 있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당장 어머님 말씀만 듣고는 어느 단계 치료를 해야 된다 이렇게 바로 이렇게 정해드리긴 어려워서 일단은 네. 제대로 된 진단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아유, 어머니 오늘 전화 참 잘 주셨습니다. 원장님, 만약에 지금 상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점점 더 앞으로 굽을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뭐 협착증이 진행해서 통증이 심해지면 좀 구부러지실 수도 있고요. 어머님이 이전에 골절이 있으셨다는 걸로 봐서는 골다공증이 함께 있으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골다공증 치료를 이제 안 받게 되면 이제 또 추가적인 골절이 이제 또 발생하실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그러면 더 구부러지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머니 이렇게 전화를 주신 거 보니까요,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으신 게 아닌가 합니다. 원장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MRI 검사처럼 정밀 진단 꼭 한번 받아보시고 그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 찾으신다면 말씀하신 불편한 부분, 허리 구부러지거나 또 아프신 통증도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